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호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방 공간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주방 하면 가장 큰 가구가 바로 싱크대죠. 싱크대는 이제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싶은 마음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예전에 수납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번 싱크대를 할 때는 이제 냉장고 장도 하고 수납 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싱크대를 제작을 의뢰할 때 어느 곳에 의뢰해야 될지, 브랜드일지 사제일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크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브랜드에다가 그냥 맡겨버릴까? 그 생각도 해서 브랜드 쪽을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제를 선택했고요. 사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훨씬 큽니다. 금액면에 있어서는 사제가 조금 더 저렴한 거는 확실하고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키 큰 장 때문이었어요. 저는 주방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냉장고장과 키 큰 장은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이즈가 60 이상인가 나와야만 키 큰 장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제작을 의뢰하면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브랜드에서 가구를 제작 의뢰를 한다는 건 금액이 엄청 껑충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건 추천을 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그건 싫어서 그렇다면 사제로 한번 알아볼까? 사제의 장점이 바로 맞춤 가구잖아요. 그래서 사제 쪽에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제로 만들어진 키 큰 장이고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냉장고 옆에서 이렇게 열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는 여기가 안 나오면 이곳을 좀 기피해서 이쪽으로 열 수 있게 해달라. 이쪽으로 굳이 안 열어도 된다 해서 그 맞춤업체 쪽에다가 이쪽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문을 이렇게 열면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전자레인지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놓을 곳이 공간이 협소해서 키 큰 장에다가 렌지를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넣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이 렌지 때 위에 공간을 생각을 못했어요. 렌지도 여기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좀 높이 빼주고 선반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따로 띄어서 제가 재설치를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장 안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공간이 그리고 양옆과 뒷공간도 좀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꼭 여유를 두시고 렌즈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춤 가구에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타일 밑으로만 원래 싱크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기를 이동식 미니장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바퀴 보이시죠? 이렇게 바퀴를 움직이면서 그래도 좀 왔다 갔다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미니장을 옆에다가 하나 뒀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옆에 라인만 공통되게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셔가지고 예쁘게 또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싱크대 선택하시면 후드 부분도 분명히 선택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벽부형 통후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벽부형으로 침리 후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굴뚝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모자처럼 이렇게 펼쳐진 후드 아시죠? 그런 걸 이제 침리 후드라고 하는데 이 두 후드가 후드로서의 성능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침리 후드는 이제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선택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후드 역할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침리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름을 여기서 사용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기름때 같은 게 이 아이보다는 그 침리 후드는 네모지 그 모자 있는 그 부분까지가 찐덕찐덕해서 청소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침리 후드를 저도 써보지는 않아서 그 부분까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우선 통후드를 써본 저로서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침리형 후드로 가격만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통후드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상으로도 예뻐요. 충분히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후드라서 통후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싱크대 하시려면 이 타일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제 그레이 계열로 가자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영그레이가 있고 찐그레이가 있는데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 이 업체에서 주시는 샘플이요. 이 타일 하나 요만큼을 하나만 주세요. 그럼 이 타일이 지금 이렇게 모였을 때 영그레이 같죠? 그런데 얘가 하나만 딱 있을 때는 영그레이 색이 아니고요. 아주 뭐 물탄 베이지색? 정말 그 베이지에다가 물 타가지고 되게 묽은 베이지색 같은 느낌이 나서 이게 모여있을 때의 느낌이 감이 안 오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혹시라도 그레이, 영그레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거 영그레이 맞아요. 그러니까 영그레이 선택하시면 되고 찐그레이는 또 이거보다는 훨씬 진한 효과가 있겠죠. 그것도 그 싱크대 컨셉에 맞춰서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를 쓰느냐 인덕션을 쓰느냐를 놓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는데 저도 주위에서 인덕션을 하도 많이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 공사했을 때 인덕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강추입니다. 자, 그런데 인덕션으로 바꾸고 싶어도 그릇이 전용 용기를 써야 한다는 그 단점들 때문에 선뜻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인덕션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세 번째는 인덕션. 자,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요, 이 상판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덕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빨갛게 그 냄비 있는 그 용기가 있는 부분이 빨갛게 달아올리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인덕션은 뭐냐? 인덕션은 그렇게 상판을 달구지 않고 자기장에 의해서 그 용기 자체만 가열을 시켜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상판이 그렇게 빨갛게 달아오르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인덕션을 봤을 때 뻘겋게 달아오른다. 그럼 걘 하이라이트.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고 그냥 그 인덕션색 검은색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용기가 요리가 된다. 그러면 걔는 인덕션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전용 용기가 필요한 아이고,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그 하이라이트는 전용 용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뭐냐? 자, 인덕션으로 완전히 다 쓰느냐, 하이라이트로 다 쓰느냐를 고민할 때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것이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뭐 두 구는 하이라이트, 한 구는 인덕션, 뭐 아니면은 두 구는 인덕션, 한 구는 뭐 하이라이트, 이런 방식으로 혼합을 시켜 놓은 게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덕션을 구매하실 땐 집에 있는 그릇들이 인덕션 그릇이 좀 많다 싶으면 인덕션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전체 다 인덕션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은 분들은 하이라이트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알고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지 싱크대로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무턱대고 이제 업체 찾아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디자인을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시장 조사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를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시공했던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컨셉의 그런 시공들을 많이 하셨는지도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도 불친절한 데는 가지 마세요.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업체를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안 그래도 이런 한번 붙이면 정말 바꾸기 힘든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찮아하거나 불친절한 업체랑 거래를 하면은 본인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해도
그런 거는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에 수납을 빠뜨릴 수 없다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공간 다 수납이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방 또한 수납을 깨끗이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질구레한 물건 같은 건 다 서랍 속에 넣어 두시고요. 특히 이 식탁에 막 뭐 쌓여있는 가정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제발 식탁 위에 물건들은 창고가 아니잖아요. 식탁이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고, 식탁은 식탁답게 식탁으로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알찬 실용적인 정보들 많이 가져오고 싶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끔 많은 이야기거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쁜 하루 되세요.